처음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왔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목적으로 여기 지금 오신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을? 대한민국 사회 그 정당 운동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뭔가 좀 배우려고 뭔가 배우려고. 근데 여기는 민주시민교육회는 아니에요? 헌법 하는데라고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려고 하고 자격증 만들려고 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모두 와서 2시간 동안 뭘 배워가겠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모태 선생한테 어떤 걸 좀 빼가겠다. 이런 게 뚜렷해지면 대화가 되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나도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 다스리는 저아마 2시간 동안 이제 몸으로 배우는 방법을 할 텐데 그 몸으로 방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아무것도 배우기 싶은 게 없어서 저 그냥 집에 갈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교육받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배워서 뭘 하고 싶으세요? 이걸 배워가지고. 일단 몸으로 한번 체득하고요. 네. 이제 동네에 가서 이웃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제가 체득한 것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 동네에 가서 누구하고? 동네 이웃들. 동네 이웃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이거 배워서 학교 가서 민주시민교육 교사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학교요? 예. 나중에 저는 학교 운영위원을 좀 하면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특이하구나.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저는 우리 몸속에 헌법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몇 년 만에 들으셔서 김영재 선생님 잘 보이십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몸속에 헌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추출된 게 형식적 헌법이다. 헌법을 못하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헌법 일주국민은 본부에서 하는 헌법 인증샷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칙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저렇게 맨 위에는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적어주고 그 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조항을 받아서 적어줘요. 그럼 저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본다? 옆으로 판을 둔다? 아니면 우주로 보낸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쯤 보셨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헌법 조항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런 헌법 조항이 좋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먼저 얘기해?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헌법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 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항? 1조 1항이 좋습니다. 1조 1항이요. 1조항이 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민주공화국이다. 또? 1조 2항. 네, 또? 10조.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수능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불행한 본인이- 사람도 있겠죠. 본인이 행복하지 글쎄요. 않으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한 중간 될 거예요. 예. 또 다른 분들은 헌법 전문을 좋아합니다. 전문. 전문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반만년 역사와 여고원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임시정부의 고통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4.19 혁명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건국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이 헌법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야,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근데 교육 여러 번 해보지만 헌법 전문을 이룬 사람 처음 봤어요. 저 다른 분들 어떤 조항이 좋으세요? 제 가수랑 제 11조 1학년 읽어보세요. 4조는 뭐예요?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공공질서에 입각한 평화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루어집니다. 제 11조는 모든 국민 자유롭고 평등하라 누구든지 성별, 종교, 소년, 사회적 신분을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른 분. 이게 다 조항 전부예요? 다른 조항 없어요?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분. 31조. 이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존중하고 균등하게. 근데 앞에 이상한 게 하나 붙었죠. 능력에 따라. 원래 그 말은 빼야 돼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앞에다가 묘양 하나 붙여놨어요. 능력에 따라. 그럼 능력이 없으면 균등하게 교육을 못 받는다는 얘기 되는 건가요? 또 다른 분. 4조 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고 생활을 할 권리 예, 지금 인간답게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인간다운 생활하니 인간답게 산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기본이 기초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인간답게 사는 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점점 더 어려운 질문 들어가죠. 자, 이거 1조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1조 좋아하시는 분은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지금부터는 퀴즈가 많은데 퀴즈를 팀별로 해서 맞출 거예요. 자리도 자연스럽게 뭐 배치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조 있어요. 4조. 4조는 뭐였죠? 대한민국. 네. 4조를 좋아하는 사람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4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행복을.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쪽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 난 복불 났다.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그걸로 할까요? 네, 동그랗게 많이 쓰면 돼요. 편하게. 조금 뒤로 가요. 4조 보이세요? 4조. 그 돌려요.
저희가 4조예요? 아니 우리는 10조? 잘 되네. 자, 앉았으면 여기 앉아. 뒤에 앉으면 안 되니까. 앉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거를 좀 빼고 이쪽에 앉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 네네.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리시고 이쪽은 올려보세요. 올리면 뭐가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 사람은 어제 술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예, 기가 잡히는데 우리 이거를 자유, 행복, 일, 가게라고 불러요. 내리시고. 한 10조 아니에요? 10조? 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조항을 골라. 저긴 뭐라고요? 조항. 대한민국 조항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다. 여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쪽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쪽은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 통일한다. 이쪽은 아직 못 골랐다. 좋아하는 게 워낙 많아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항 있죠? 그 조항대로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신장된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화해 쪽으로 가는 통일 지향 정책으로 가야 돼요. 하여간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좋은 나라. 그렇게 하면 엄청 좋은 나라. 근데 엄청 좋은 나라를 헌법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헌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엄청 살기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법을 보면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 좋은 헌법을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엄청 좋은 헌법을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자, 이 답을 맞히면 오늘 수업이 끝입니다. 가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만주의 주체는 국민이 만들었고 예. 그 목적은 예. 모든 국민의 행복과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50점. 또 다른 분. 예. 국민이 만들었고 예.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70점. 또. 예. 정치인이 만들었고요. 87년 6월 항쟁에 놀래가지고 정치인이 만들었다. 아, 이거는 심각하네요. 또 다른 쪽, 다른 쪽. 아무도 없어요, 다른 분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네. 국민이 만들었고 인간답게 살려고. 40점. 지금 첫 번째 항목은 국민이 만들었다, 정치인이 만들었다가 달려요. 예, 이것도 투표해볼까요? 우린 민주주의 때문에 항상 투표를 결정을 해요. 정답이 따로 없어요. 손을 많이 들면 게 정답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좋은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다? 아니면 정치인이 만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정치인이 만들었다. 이 헌법. 하나, 둘, 셋, 넷. 내리시고. 국민이 만들었다. 소리 지르는 거 소용없어요. 네, 좋습니다. 국민이 훨씬 많아요. 근데 국민이 만들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게 만들었겠죠. 아까 얘기한 교육 얘기할 때 그 앞에 뭐 사직을 안 붙이겠죠.
능력에 따라 이게 안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 뭐 들어갔어.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있는 놈들 만들었어요. 능력에 따라 있는 안 놈들이. 좋은 건가요? 예? 능력에 따라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엄청 보내죠. 그거에 이러는 그럼 그거에 맞게. 정치인 국민 아닌가요? 정치인도 국민에 속하긴 하는데 좀 다르죠. 성님, 네. 능력에 맞게라는 게 불교적으로 풀이하면 대기설법인데 또 수업 끝나고 배웁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만들었냐? 어떤 목적으로? 지금 4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아니, 헌법 자체를 왜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를 다스리기 위해서. 네? 민주주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내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한참 더 고생을 해야 됐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법은 보통 법이라고 치면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헌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래요! 정답! 헌법은 권력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권력자가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냐? 헌법의 목적은 무언가를 제한해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언가를 제한해요. 권력. 그렇죠. 권력 남용. 또, 그럼 뭐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국민의 행복권, 생존권, 생활권, 기본권, 천빈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약간 그때 50점 준 거는 여러분들 밑에 건 맞췄어요. 근데 밑에 걸 지으려고 치면 훨씬 중요한 거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 자, 정답 봅시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누가 지키라고 만든 거라고요? 권력자가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권력자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우리는 4년 동안 죽자고 기다려요. 5년 동안 죽자고 기다려. 5년 지나면 그때 비로소 표한권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이 제한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헌법의 목적하고 우리의 실제 현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헌법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목표를 만들어야 기 때문에 헌법 조항 하나하나는 누굴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국민들이 모르고 국민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세상에 헌법이라는 게 어디 있냐? 저 헌법이라는 거는 그냥 미사역으로 포장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삶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국가 권력을 제한을 만들었는데 국가 권력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투표해서 만든 게 국가 권력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이 만든 국가 권력을 왜 여러분들 또 제한해야 돼요? 도대체. 그 가정으로 치면 둘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좋아서 결혼해놓고 매일 둘이 서로 견제를 해야 돼.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은 국가 권력이에요. 근데 왜 또다시 그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돼요? 도대체. 잘못된 방향으로 망용. 네,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한 개인이 남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권력.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 남용하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속성은 남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저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나요? 제가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자들이 자기 속성을 숨기려고 만든 또 하나의 실수예요. 이 말 밑에 깔려있는 진짜 말은 어떤 걸까요? 그럼 만들어 보세요. 자, 아니다. 뭐는 부패하기 때문이다.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부패한다. 오늘 우문현답이에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여기 뭐예요? 권력은 부패한다. 그걸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 또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요.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아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까 저 회장 뽑았죠? 회장도 꽤 조그만 권력이에요. 좀 지나면 아마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모임 만들면 그 모임도 일종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민단체 있죠? 시민단체 일반 국민에 대해서 대단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시민단체도 싫어하는 이유 한 가지가 일반 시민단체도 때때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 몸속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악습이에요. 그걸 뜯어고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뜯어고칠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네? 그렇죠. 더 밑에. 들어가면 의식 더 밑에. 무의식 더 밑에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전 끊임없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상 저게 튀어나올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또 자아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그거 다 증폭을 시켜. 그게 제가 보기엔 골적인 문제고, 저도 우리 업법 이렇게 보면 오래간만에 일을 해봤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나 자체도 내가 명상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도 그 밑에 뿌리 깊게 권력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건 끊임없이 수련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이게 뭐죠? 여기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명입니다. 예, 우주에서 날라온 인간들이에요. 이게 어느 날 그 설이 두 가지 있는데, 물에서 나왔던 설도 있고 우주에서 생명시에 날아와 생겼다는 설도 있어요. 뭐가 많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진화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에 기관이 있죠? 기관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예, 요거는 뼈, 요거는 뇌신경계, 요거는 순환기 심장, 요거는 폐, 요거는 소화기관, 요거는 근육. 네? 지금부터 조별로 얘기하세요. 조별로. 다 중요하죠? 만장일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 중요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지도기관이에요? 어느 게 우리 몸을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서 끌고 나가요? 토론하세요. 자, 1분간 시간 드리겠어요. 토론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기관 중에서 어떤 게 우리 몸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나? 그걸 지금부터 마치고. 나 옛날에는 심장이 됐다가 뇌로 바뀌고, 옛날에는 심장이 마음에 됐다가 지금은 뇌라고.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건강 같은 거. 지금은 뇌고 옛날이라고 그러면 심장이. 아니 옛날 철학이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랬지. 그러면 어디 갖다 대냐면 여기 가서
지금 자체가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이게 다 중요하죠. 하나도 없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총괄 지도하는 그거는 총괄 지도. 총괄 지도. 현대의학에서 난 자, 그러면 정리하고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자, 이쪽 조는 뇌신경계, 저쪽 조는 뇌신경계, 저쪽 조는 뇌신경계, 여기는 뇌신경계, 여기는 심장은 심장, 여기 심장에? 네, 우리 심장이요. 아, 통일 봤어요? 네. 그러면 4대1. 4대1로 뇌신계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걸 무민민주주의라고 해요. 반론했습니다. 네? 반론했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의학 연구 결과에 보고에 의하면 대장신경총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장 세균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대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의 총 분집이 오히려 이 상태가 뇌 신경세포들의 사고 방향을 결정하는 숨은 결정적인 인자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과학의 지식에 의하면 심장이 따로 자기 신경계를 갖고 있어요. 내장도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3대 신경초라고 하는데 배를 태양신경총이라고 얘기해요. 가슴을 신경기경초, 목도에 갑상선 있죠? 그걸 경부신경총이라고 해요. 그 세 개의 신경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최근에 나온 이론에 의하면 머리는 연방정부고 요 세 개는 지방정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근 과학의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과학보다 훨씬 늦었거나 아니면 뒤진 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이게 요 뇌신경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죠?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입으로 음식물을 먹고 입을 써서 음식을 먹어서 먹고 살죠. 또 그 음식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손과 발로 만들죠. 그러면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손과 발과 입 먹고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의 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손이 엄청 크죠? 발 가려는 발이 좀 커요. 입이 엄청 크죠? 머리 작아. 네? 엄청 크죠? 머리가 있어. 이거는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문클루스. 우주인이 아니고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사용 용도를 뇌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뇌 이렇게 있죠. 입술이 엄청 크고 손과 발이 엄청 커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겠어요 여기서? 근육하고 뼈대하고 소화기관이죠. 이거를 누가 지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뇌신경계가 지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신체에서 국민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국민은 손과 발과 소화기관. 다시 말하면 겉근육과 내장 근육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뭘 헷갈리냐면 아메바 있지, 아메바. 아메바는 뭐만 있어요? 아메바는 근육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메바는 그 세포핵 있죠? 세포핵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 이렇게 지도기가 아니라 그냥 정보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뇌는 우리 몸의 중앙기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 뇌는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에 우리 20%를 사용을 해요. 뇌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뇌는 중앙지구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빅데이터다, 빅브라더다. 이거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불안하다. 어느 게 둘 중에. 아, 이것도 어렵죠. 그럼 토론하세요. 불안한 것 같은데. 토론하기 전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받아보세요. 받았죠.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 저게 뇌가 지시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손발이 받았어요? 내가 해가지고. 저거를 다시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팍 뭐가 날라왔어 갑자기.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가 툭 날라갔어. 그걸 받았어. 그러면 날라오는 걸 내가 받고 뇌로 쫙 올려가지고 야 저건 나 안 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받은 게 아니면 그냥 뇌가 손발이 받고 나 받았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몸이 받고 뇌가 위험하다고 우리가 하고 손이. 예, 토론해 보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논의로 이게 이제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뭘 던졌어? 그걸 받았어? 논의로 봤으면 뇌에서 신경으로 전달돼서 뭘로 받은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전달했겠지.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뇌에서 뇌에서 지시한다고 말이야. 논의로 하면 또 못 받는단 말이야. 반사적으로 논의로 안 보면 못 받지. 그런지 모르겠어. 명령을 딱 내리면 불화들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자, 힌트 드릴게요. 전제 그 반사 활동이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던지면 촉촉하게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를 딱 치면 이게 머리까지 안 가고 촉촉 알아서 작동시켜요. 어떤 거는 그 명령이 뇌관까지만 가요. 어떤 거는 변형계까지만 가. 어떤 건 대뇌까지 가요. 명령이. 그러면 그 어디까지 가라고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네? 쌤이 잘 들어보세요. 반사활동, 반사작용은 그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척추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어떤 명령은 이 뇌관까지밖에 안 가서 그런 게 나와. 어떤 건 뇌 끝까지 가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라고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고? 뇌가 지사는 뇌가 지시하려고 치면 명령이 정보가 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이 신경계통 말고 다른 뭔가 또 다른 기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 기관이 있는데 그걸 모르든지 아니면 뇌가 아니라 각 감각 세포가 지시하는 거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학설이에요. 저도 이건 지금까지 가설이고 아직 이걸 증명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정신 실험이라고 얘기해요. 사고라는 실험. 사고 실험 해보면 만약 이 촉수로 가라 어디로 가라를 뇌가 지시하려고 치면 일단 정보를 뇌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어디까지만 가서 거기서 피드백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정보 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도 가는 통로가 다른 통로가 뭐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감각세포에서 쭉 올라가서 이게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척수에도 있고 뇌관에도 있고 변형계도 있고 꼭대기 대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판단하셔서 가다가 아 요거는 내가 척수만 가면 되겠어. 그리고 척수에서만 데이터를 딱 빼가지고 판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정보는 올라가면 척수 해결이 안 돼. 더 올라가는 게야. 거기서 빼가지고 나와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뇌는 중앙지휘부가 아닌 거죠. 아니고 뭐예요? 빅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삶의 정보들을 곳곳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하면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 정보를 뒤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두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보가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죠. 그럼 온갖 사람들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소문을 다 얘기해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갖게 돼요. 두 번째로 권력을 잡으면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갖다 줘. 세 번째로는 사람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럼 정보하고 돈과 권력이 생기면 그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만 좀 더 낫게 살자 라는 이기심이 조직이심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정보예요. 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뇌가 저를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빅데이터가 아니라 나는 빅브라더야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뇌가 우리 몸을 지도하는 중앙기하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셨어요? 확실해요? 집에 갈 때 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제한해야 돼요. 권력 제한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삼권 분립이에요. 권력 분립.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변질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치면은 저렇게 세 가지로 권력을 분립시켜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 정도는. 그런데 어느 나라는 5권 분립이에요. 우리 신체는 권력 분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뇌에서는 변연계하고 뇌관하고 대뇌피질 세 개가 서로 견제하거든요. 그리고 좌뇌 우뇌가 또 견제를 해요. 이중으로 권력 분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국가에서도 4권 분립, 5권 분립 나라가 있어요. 5권 분립 나라가 어디죠? 5권 분립. 대만이 5권 분립이에요. 손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시민운동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뭐가 더 붙어있냐면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이 독립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뽑는 데 있죠. 옛날에 과거기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가 공무원은 별도로 관리해요. 아예 따로. 그러면 5가지 정부 부속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뽑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그게 5권 분립이에요.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4권 분립까지 얘기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고시패스 공무원들이에요? 살살 해보세요.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실제 권력 행사하고 있어. 정권 교체가 되면은 다 누구 눈치를 봐요? 검찰 눈치를 봐. 검찰은 이건 시험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통제하려고 좀 어떻게 돼? 검찰을 뽑는 기관을 독립시켜야 돼. 아예.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뽑게 만들고 검찰총장 선거해야 돼요. 대법원장 선거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걸 잘 못 받으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언제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찍어보세요. 응? 대충 4.19 직후에 4.19 직후에 만든 60년 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뽑아요. 누가 뽑냐? 법관끼리 뽑아. 국민이 뽑기까지 못 갔죠. 그래도 법관끼리 뽑으면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렇게 모든 권력은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제16조 권력 분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척하는 거를 진짜 있다고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입헌주의라. 이게 좀 어려운 건 입헌주의는. 입헌주의가 무슨 뜻이죠 도대체? 입헌주의.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들 다 해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뭘 써요? 각서를 써. 이 각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각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걸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부싸움할 때 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새는 여자가 행사해요? 어쨌든 권력 행사하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각서를 써요. 1조.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된다. 특히 술 먹고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쓰는 게 자. 조항별로. 그래서 권력 제한을 구체적인 문서로 만드는 게 입헌주의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봅시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그 말은 권리의 보장이 문서로 확보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문서로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의 확보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첫 번째 되어 있죠. 권력 보장이 문서로, 권리 보장이 문서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안 되어 있는 건 권력 분립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반쪽짜리 헌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헌법이 총 9차례 개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헌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시간은 3분 될 테니까 토론해서 헌법처럼 막 찾아가지고 맞춰보세요. 만든 사람이 소백 좋다는 게 뭐야? 이걸 바꾸면서 지금 꼭 들어간다. 단순히 어떤 원시적으로 통로를 뿌리 되니까. 무서워서. 네? 한 번도 안 바뀐 게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모든 조항을 좋아하는 조 어떻게 해볼까요? 모든 조항을 좋아하는 조. 모든 헌법 조항을 좋아하는 조. 저희들은 모든 헌법 조항을 좋아하는 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경제에 관한 헌법 조항을 말하려고 말할 기회를 찾는 어떤 조항이 안 바뀌었어요? 어떤 게?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한 번 바뀐 적 있어요. 또 예,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도 이 조항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3조 때문에.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 북부로 한다. 그럼 북한은 어디 땅이에요? 북한 땅. 예, 근데 헌법에는 대한민국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조항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성립돼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항이에요. 또 안 바뀐 조항인데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 조항이.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건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또 이쪽은 찾았어요? 그거 얘기는 뭐예요? 뭐? 1조 1항은 안 바뀌었다고. 아, 1조 1항 아까 바꿨는데. 예? 1조 1항이 제일 처음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다 했었어요. 재헌헌법에. 그러다가 재헌헌법 다시 한번 개정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어요. 처음 민주공화정이었었어요. 그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거 안 바뀐 거. 4조? 4조는 뭐예요? 응? 옛날엔 통일하니까 없었어요. 조항 자체가.
그거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종이다. 또 이종이다. 이중이랑 뭐죠? 라디오 중에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이다. 그거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안 바뀐 게 거기 보면 국제협약이라는 거 있죠. 국제협약 그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번도 안 바뀐 또 하나 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바뀐 거. 자,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눈 뜨시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환풍기 소리랑 전등 소리. 돌아가는 또 전등 찌르는 소리. 전등 돌아가는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또 숨소리. 또 숨소리? 예? 지금 조양권 얘기한 거 들은 사람 있어요? 내 목소리 들은 사람? 네, 들었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다 아무도 그걸 틀리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 양반만 어디 그 우주에서 온 것 같아요. 내 소리가 난 거 알아.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내 목소리가 제일 커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목소리는 목소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펑크에서도 굉장히 큰 게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실조. 그게 뭐냐? 형식적 구조예요. 헌법 구조. 자, 전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경제 질서, 총각, 국가 권력 기구, 헌법 개정, 구칙 이렇게 총 7개가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 내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국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거기서 뭘 빼고 싶어요?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했어요. 전두환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군사 반란이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뭘 빼고 싶어요? 여기서 통째로 빼고 싶은 게 이런 걸 통째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빼.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입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쫙 짜가지고 못 빼게 만들어버린 게 아예 이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다? 부부싸움 이렇게 딱 틀 짜는 거야. 짜서 전문 가족들 권리 의무, 아내 권리 의무, 아이들 권리 의무 딱 명시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 질서, 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쓴다. 딱딱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모든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막으려고 치면 아주 치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틀 딱 짠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거를 이게 입헌주의예요. 법치국가. 한 뜻이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경국대전. 우리 엄청 좋으시구나. 경국대전 이거는 안 물어요.
공부를 잘하셨네. 자, 그런데 한문학 법제를 보면은 이 내용이 참 희한해요. 보통 한문학 법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자유민끼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궁과 사원에서 붙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자유민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노예의 눈을 뺀 자는 어떻게 해요?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못 쓰게 만들 경우는 일 만화를, 노예의 눈을 못 쓰게 만들 경우는 그 절반을 지불한다. 0.5만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그거는 서로 권력 있는 친구들끼리 자유민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귀족끼리만. 노예한테는 이건 아주 죽기 직전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맥주에 관한 법 조항이 한 20개가 돼요. 맥주를 그때는 국가 전면 사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맥주집에서 춤추고 논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벌을 받아요. 맥주집에서 맥주를 파는 주모 있죠. 주모한테 행패를 부린다. 그것도 심각한 벌을 받아. 자, 이런 거를 고대 헌법이라고 해요. 고대 헌법. 그러면 근대 헌법과 고대 헌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진짜 잘 이해를 못하거나 헌법의 기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한문화도 헌법처럼 고대 헌법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헌법과 근대 헌법은 전혀 달라요. 근대 헌법은 뭘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응?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 여기 결과가 되어 있죠. 뭐의 결과를 몸으로 모모한 거예요. 선거, 투표. 그렇지. 그럼 뭐의 결과를 한 거예요? 근대 헌법은 요거 뭐죠? 요거 그죠? 요거. 근대 헌법은 시민혁명 결과를 문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은 시민들이 피와 땀 흘려가면서 만든 귀중한 거예요. 자, 봅시다. 시민혁명의 결과를 문서로 규범화한 것. 규범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항정 만든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 헌법은 시민혁명의 결과를 문서로 규범화한 거예요. 뭘 했냐? 근대 헌법의 핵심 정리 세 가지를 문서로 규범화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형제 인류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평등, 자애, 박애로 가야 돼요. 순서가. 근데 이게 왜 자유, 평등, 박애로 갔어요? 부르주아지 계급이 이미 셌던 거예요. 부르주아지는 자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평등권을 주장했어요. 둘이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유민주가 되면서 자유가 앞으로 가고 평등이 뒤로 밀린 거예요. 평등, 자유, 박애를 다 합쳐서 천부인권이라 한다. 하늘에서 받아갖고 온 거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천부인권이 아니라 인내천을 얘기해요. 사람이고 하늘이다. 서양은 받아갖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류 형제로 사는 거죠. 봅시다 그럼. 그럼 우리 헌법은 뭘 규범한 거예요? 우리 헌법은 뭐를 규범했다고 할 수 있어요? 87년 헌법은 뭐를 규범한 거예요? 그렇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규범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굉장히 많은 화이트 칼라가 시내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 결과가 규범화된 거예요. 60년 헌법은 4.19는 혁명. 4.19는 4.19 묘지에 가면 젊은 청춘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규범한 거예요. 그러면 재헌헌법은 뭘 규범한 거예요? 재헌헌법은
재헌헌법은 3.1 혁명, 독립운동, 동학혁명 이 세 개를 규명한 거예요. 그 임시정부 헌장에 재밌는 조항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이라는 게 있어. 단 광복하기 전까지는 광복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단 광복하기 전까지는 광복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 독립운동 한 사람한테 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있을 때,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있을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시민운동 사람, 노동운동 사람, 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한테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으니까. 근데 임시헌이 이걸 명확히 얘기해요. 명확히 얘기해서 광복자에게 주권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단 주권자가 되려고 치면 지금부터 열심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신은 뭔가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신. 예, 또. 자, 이것도 한번 토론해 보세요. 우리 정부 핵심 정신이 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 마시고 또 평등 또 전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문에 헌법 전문에 제가 이 헌법 퀴즈 만드느라고 세계 헌법을 여러 나라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처럼 이 민주주의 핵심 원리가 잘 설명되는 전문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잘 베낀 전문이야. 잘 만든 전문이야. 네. 자, 그럼 이제 퀴즈 할게요. 헌법 전문에서 자유, 평등, 박애 라는 말이 각각 몇 번씩 나오죠? 헌법 전문에서 자유, 평등, 박이라는 말이 각각 몇 번씩 나와요? 자유 3번 나오고요. 평등은? 평등이란 말에서 한 번 나오고요. 박이란 말은 인류 형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유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유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그리고 균등이란 말로 대신해서 평등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인류 공영 이런 말로 해서 박이라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오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평화 통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핵심 정신은 평등, 자유, 박애, 평화 통일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의 핵심 정신이에요. 우리는 요거를 앞으로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평화 통일이 있죠. 요거 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천부인권보다 훨씬 뛰어난 말이에요. 왜냐? 이 평등은 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권리, 저항권이라고 해요. 그럼 박애는 뭐냐? 혼자 싸우면 외로우니까 같이 싸우자. 라고 하는 게 박애 정신인 거예요. 이게 제가 다시 얘기하면 보통 평등 자유 박애할 때 그냥 크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좀 해석을 해야 돼요. 평등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자유는 그게 집합됐을 때 싸울 수 있는 자유. 그럼 박애는 뭐냐? 혼자 싸우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가자. 이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된 상태가 뭐예요? 이게 다 된 상태가 평화 통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예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 세계에는 이권을 가지고 자기 그 이기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탄생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좀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유가 세 번 나온다는 게 있죠? 요거는 하나, 그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죠? 요거를 자유민주주의 해석하면은 이거는 자유도 아니고